자, 오늘 주제와 아주 밀접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민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여기에 그 히트작이 있죠. 녹조 라떼. 네네. 저희가 활동하면서 네. 녹조라떼라는 말이 말이 나온 만들어졌죠. 거예요. 아, 거기서 만드신 네, 거예요? 환경 파괴의 대명사처럼 지금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은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오늘은 뭐 KBS 방송국 근처에 있는 범어공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범어공원. 네. 저 종종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거기 가면. 아 요즘 난리죠. 플랜카드도 막 붙여져 있고. 그거 붙여져 있더라고요. 아 쌀바랍니다. 네, 그런 요즘 거예요. 분위기들이. 빨간색 글씨로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어르신들이 이제 밤에 공원 못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도 아직 계세요. 일몰 해가 지는 거니까. 해가 지면 이제 공원 못 가시는 줄 알고. 저도 사실 이 보도를 하거든요. 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보도를 하지만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정부나 지자체가 그 공원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둔 상태로 그걸 집행하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한 20년 정도 그대로 묵혀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은 그 땅의 주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해줘야 된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는 사유재산 보장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들이 자주 가는 공원들이 해제 대상에 포함이 네. 됐다는 게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죠? 지금 뭐 범어공원이 수성구에는 포함이 되고요.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는 망우랑 공원도 포함이 되고. 아, 망우공원도? 네, 저 거기서 계속 소풍 다니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도 근데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뭐 두류공원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큰 공원들은 대부분의 대부분이네요. 공원이 다. 허허. 유명한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뭐 여기까지 되겠어 싶은 그 동네 공원도 다 들어가고요. 대상이. 도심에 이렇게 놀이터처럼 꾸며놨는데 네, 네, 네. 그런 데들도 다 공원으로 네, 지정되어 네, 네.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사유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단순 면적으로만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30평 아파트가 네. 한 12만 채 정도. 12만 채 정도. 2만치요. 와, 이거 면적이. 가늠이 안 되는데 뭐 집 12만 부족하다고 채면. 하는데 충분히 그렇네요. 공원에 공원에 또 남을 집을 지을 수 우리 있는 다 공원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녹지 공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12만 세대의 집을 지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구호 외치고 토크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음악도 시사입니다. 저는 공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라나 나라가 지자체 가지고 있는 소유인 줄 아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39곳이 대구에 지금 발표된 곳만 해도.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닌 게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긴 봐야 된다. 자고 일어났는데 앞에 공원이 없어지고 있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매일 저녁밥 먹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던 공원이 그렇죠. 어느 순간 사라진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네, 같아요. 사유지여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큰일입니다. 여기 없어지면 어떡해? 정든 곳이라서 좀 섭섭하죠. 그런데 저는 별로 입대하고 싶진 않아요.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개인한테는 자기네가 뭐 주택을 짓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공원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최근에 공원 관련돼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시민들 입장에 이용하는 입장에서 다 써달라고 공원을 해서 이게 뭐 사실 그 자연녹지도 필요하고 또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도시 곳곳에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여러모로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데 이럴 때는 이 야외에서 참 좋거든요. 근데 또 사회재산도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근데 범어공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거 다 산이거든요. 근데 야산인데 거기를 어떻게 알고 매입하셨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 투기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려고 요거를 딱 노리고 특히 범어공원 이게 최고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렇죠. 범어동에 범어동. 한복판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못지않게 뭐 두류공원이나 지금 달서구가 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힘들죠. 그 부동산 개발하신 분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데 지주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게 해제가 되면 옆에 바로 있는 아파트처럼 내가 이거를 엄청난 돈에 팔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마다 이제 뭐 대지면 대지 뭐 이런 용도 제한이 있고 특히 지금은 산으로 있기 때문에 산림법이라든지 산지보전법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아서 개발 행위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되는 거지 마냥 그런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재지정이 되면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 행위는 또다시 안 되거든요. 막 네. 아파트 세우고 뭐 이런 개발은 안 된다는 거고. 네. 진짜 땅 한 번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지주분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어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친했어요. 근데 저기 살다 보니까 여러 땅을 받았어요. 둘 다 받았는데 한 명은 거기다가 위부가 들어서 버리네. A는 땅에 복합 아파트가 생겼어. 저기 수성구에 비싸다는 땅이 막 들어섰는데 어디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B는 아무것도 없어. 30년 전에는 그냥 뭐 각자 조만한 땅 다 있었는데 이게 30년 후에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분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유재산 침해로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작년부터 공원을 계속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은 한 발 앞서서 이 정책에는 대구시가 좀 나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되고 싶어요 드세요? 제가 계속해서 권영진을 위한 변명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당하게 하세요. 일단 대구에서는 전체 공원 면적 2,033만 제곱미터 중 550만 제곱미터가 지정 해제됐습니다. 대구시는 공원 지키기에 선방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원 전체가 해제된 곳은 6곳뿐이고 녹지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자라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임을 70%면은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각각의 지자체가 내놓고 있는 수치로 비교했을 때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선방했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 남은 30%는 좀 어떻게 할 거냐. 뭐 매입이 안 된 30%라는 게 안쪽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땅을 죽여놓은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맹지죠, 맹지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거다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난개발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대구시 너 이렇게 나왔지, 우리 이렇게 해버릴 거야. 매입한 것 자체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안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많아요. 뇌관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판사판 이전 투표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여기까지만 그러면 어르신 땅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 아니요. 아, 저 집까지.
집까지 저한이랑 아까 거기 밭은 그럼 어르신 땅은 아니고 그러면 이 집에 대한 보상이 지금 18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80. 이 집에서부터 저기 위에까지 네, 요거 집안 한 채. 저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놔요. 여기에서 어떨 해도 네. 모두니까 좀 돈 좀 더 줘야 되느냐. 언제부터 여기서 이렇게 짓고 사신 거예요? 52년 됐다니까. 52년 됐으면 69년도에 지으신 거예요? 네. 직접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흙 파가지고 헐벽 아, 내 손으로 선지가 이래서 이 집을 졌다. 근데 충분하지 못한 비용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아마 그래 몇십 년을 살아가지고 집도 하나 없이 나갈라 카이 안 됐잖아. 집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나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사학이나 5년 전 돼야 어디 가서 저 밑에 가서 저세방 열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가서 예, 저 밑에 가서 어디 일 나가세요? 예, 저 팔로 나갈라고. 앞에 채소 매입 방식은 1차적으로는 협의 매수를 할 생각. 공공의 우리 도시공원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는 해야 되니까. 그동안 54년 잠깐만요. 53살인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봤습니까? 자,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잠깐만요.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지켜야 되는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한 대구시가 사실은 을 가지고 이 편수가 한두 편 되고 100편이 되는 건데 여기서 선도 그래 그 선반쯤도 전하고 똑같이 준다 그러면 되지하고 임야하고 왜 됩니까?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할지 뭐하러 가요. 우리가 맞으면서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중앙정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초기에 이런 도시 자연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1960년대, 70년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뭐 도시공원 구역도 해당 부처가 딱 이렇게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게 정책이 한 번에 이렇게 집행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70, 80년대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이 당시에는 국가가 뭐 나라가 하는 일에 뭐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거역할 수 없는 뭐 거의 결과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박정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과 다 있네요. 공과 가가. 박정희가 저는 몇 안 되게한테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 다 있어요. 좀 독재 정권의 맥락이 있습니다. 제가 왜 날 또 나쁜 놈 만드냐고.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우리 도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녹지 공간을 굉장히 필수로 여겼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잘한 정책이에요. 그린벨트가 지정된 거예요. 갑자기 또. 아 이건 잘한 거라.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띵한 게 지금 음악 들을 때가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UFO가 직접 선곡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쭉 듣다가 생각난 노래 바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예. 나 어릴 적 어머니는 말했죠. 저기 멀리 서쪽 끝엔 숲이 있단다. 그곳에선 나무가 새가 되어 해질 무렵
넘실대며 지평선 너머로 날아오른단다 내 어머니 나 여기서 언젠가 언덕을 넘어 떠나고 말리라 노래만 부르겠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20년의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얘기 들어보면은 그 가격에 만족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정도 받으면 충분히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나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인 걸로 지금 보이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제 뭐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발을 할 필요성이나 이런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는 있지만 대금을 얼마나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적 가치로 공익적인 환경권의 보호와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의 그 재산권의 보호 이 부분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일몰제가 계속 이야기되어 왔음에도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공익적 가치가 우선할 것인가, 사유재산권 행사가 우선할 것인가 이건데 사실 답이 나오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들으면 이런 이 빨갱이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수 있을 만한 개념이긴 실제로 아니 한데 그 어르신들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얘기만 나오면 사상 검증 거의 가까이 건 이야기하죠. 토지 공개념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와 같은 내용은 자유시장 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획경제 체제, 즉 공산주의 사회인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한 20년 전에는 극좌파의 사상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벌어지면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토지를 시장에 맡겨두니까 공공적인 가치에서 토지가 형성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완전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기와 뭔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발전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는 개인 사유 재산인데 그렇죠. 국가가 여기로 활용해야 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다 매입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익적 필요라는 목적을 들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제한받는 소유권이 내 거라면 어느 누가 그게 괜찮겠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국가가 소유해서 이제 시정부가 그 땅을 다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어떤 토지 공공 임대 형식으로 하는 나라도 뭐 몇 개의 나라가 있긴 있어요. 영국이나 홍콩이나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헬싱키가 시정부가 땅의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정부의 예산의 15% 정도는 그렇게 임대해서 받는 임대료라고도 하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토지 공개념의 이 제도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지점을 좀 알고 논의를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해외사를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SH 공사 정도만 하더라도 땅을 사회주택, 특히 청년들 같은 뭐 이 사회주택을 만드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거기에서 이제 사회주택을 만들면 그 30년 동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저는 토지 공개념이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SH공사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안락함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렇게 일상에서 좋은 어떤 정원을 갖고 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공익적 관점이 제공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에서 특히 이 녹지라는 공간은 정말 내가 이제 좀 숲속에 들어가서 좀 힐링하고 싶은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회는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불평등이 너무 심한 사회다. 후진국입니다. 그런 사회는. 이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해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뾰족한 대책은 돈만 있으면 돼. 돈인데 돈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도시공원도 보존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이게 2009년에 도입이 된 제도고요. 이제 전체 면적의 30% 정도는 아파트나 이런 주거 상업 용지로 개발을 하고 네.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부 체납 들어봤어요. 네. 완전 생소하진 않은데 그러면은 현재 뭐 대구시에서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민간 특례로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북구에 있는 읍내동 구수산 공원 이 민간 특례가 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성구에 있는 대구 대공원이 대상이 되는데 구수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 한 520세대 정도가 들어서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개발하면 나는 분양 수익을 가지고 그 나머지 땅을 이제 뭐 공원의 형태로 가꾸어서 대구시에 체납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또 뭐 대구 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에 이미 그 개요가 좀 나와 있었거든요. 100% 부지 중에 한 15%는 또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 아파트는 다 들어가네요. 네. 3,000세대 정도 LH. 네, 좀 안타까운 그래야지 부분이죠. 공원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건물을 많이 짓게 되는 거죠. 뭐 카페도 들어서고 그러면 이게 정말 산지를 지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러면 대구 대공원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까요? 자꾸 수익성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환경을 우리 곁에 둘 수 있는 녹지 친환경 보전이라든지 중심으로? 예, 그런 걸 해야지 자꾸 수익을 내려는 계획을 공원이란 미명 아래 이렇게 자행해서 될까요? 저는 민간 특례 이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그 양질의 맞아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게 정리를 하면은 대구시가 돈이 없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게 가장 큰 맹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유럽에나 이렇게 서구의 선진 도시들은 생태 도시가 곧 문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부분이 문화적인 것이 되고 이게 도시의 브랜드가 돼서 결국에는 도시의 경제까지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구도 선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곧 경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뭐 시민 참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공원 관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문화나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97년부터 해서 뭐 그린 플래그 어워드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수원에서도 뭐 비슷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참여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대구도.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나 또는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고 생태계나 이제 환경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우리 도시공원 일몰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공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안락함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 어떤 거 선곡하셨나요? 사실 오늘 땅 이야기를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서 신영원 선배님의 터라는 노래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